안녕하세요, 시니어 남성 여러분. 저는 이현무입니다. 20년 넘게 남성 갱년기와 발기부전, 그리고 노년 건강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죠. 바로 발기력 저하의 경고신호 3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단순한 성기능 저하를 넘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호르몬 불균형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적인 원인부터 잘못된 습관, 그리고 약 없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 루틴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발기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발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의 혈관, 신경,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혈관 문제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류의 문제예요. 발기가 잘 안 된다는 건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곧 심장과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의 약 60% 이상이 3년 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 특히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생명력이라 불릴 정도로 근육, 뼈,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자신감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40대 후반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들며 60세가 넘으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단순히 기력 빠짐, 우울함, 의욕 저하를 노화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경 전달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 피로, 당뇨 등으로 인해 뇌에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혈관이 아무리 건강해도 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단순한 남성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의 적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발기력 저하는 부끄러운 증상이 아니라 건강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고등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기력이 떨어진다는 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원인을 바로잡는다면 단순한 성기능 회복을 넘어서 젊은 시절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 먹으면 금방 나아지던데 계속 먹어도 되나요? 맞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발기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정이라는 점입니다. 비아라나 시리스 같은 약들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피를 강제로 보내주는 원리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회복된 게 아니라 외부 자극으로 잠깐 밀어붙이는 효과죠.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도 잘 듣지 않게 되고 몸은 점점 스스로 반응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김 선생님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약에 의존해 오셨고 처음엔 잘 들었지만 2, 3년 지나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줄었다고 합니다. 검사해보니 혈관 탄력 저하, 테스토스테론 저하,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가 함께 나타나 있었죠. 즉, 약은 증상만 가려줬을 뿐 원인인 몸의 근본 체력과 호르몬 균형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만 먹으면 좋아진다는 믿음이죠. 홍삼, 마카, 산수유, 각종 허브 제품이 쏟아지지만 이들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체질에 맞지 않으면 혈압 상승, 불면, 위장 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72세 이 선생님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기적의 밝기 영양제를 몇 달간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잦아져 병원으로 오셨죠. 검사 결과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 유사 발기제 계열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간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자연식품이라 믿었던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물 치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도움 수단으로 써야지. 그게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의 목적은 몸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주는 보조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생활습관 개선 없이 흘려보내고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약은 응급 처방일 뿐, 치료의 본질은 내 몸 안에 있다. 꾸준한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없이는 어떤 약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약의 힘보다 강한 것은 결국 내 몸의 자연 회복력입니다. 그 회복력을 깨우는 방법이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 루틴입니다. 약을 끊고도 스스로 회복한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바꿨는지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약 없이 스스로 회복하는 법.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을 위한 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힘을 깨워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할 뿐이죠. 1만 하루 20분 혈관 근육 운동. 발기력은 혈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답은 단순합니다.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추천드리는 건 하루 20분의 하체 중심 운동입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스쿼트 10회 바이 3세트. 허벅지와 엉덩이는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튼튼해지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브릿지 자세 브릿지 포스.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골반근 피시근을 강화해 발기 유지력에 도움을 줍니다. 빠른 걷기 30분. 매일 빠르게 걸으면 혈관의 탄력이 개선되고 심혈관계와 성기능이 함께 좋아집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만 해도 3, 4주 후엔 아침 발기가 회복되거나 피로감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팍파이.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식사법. 다음은 호르몬 회복을 위한 식습관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백질,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가 충분해야 유지됩니다. 간단히 말해 고기와 생선, 채소를 고르게 먹는 식단이 핵심입니다. 단백질, 닭가슴살, 계란, 두부, 좋은 지방,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 미네랄, 굴, 참깨, 시금치, 마늘, 비타민 D, 햇빛 노출 20분, 플러스 계란 노른자. 반대로 설탕 가공식품 과음은 테스토스테론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 가공식품은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특히 배둘레 지방이 많을수록 남성 호르몬은 급감하므로 체중 5kg만 줄여도 호르몬 수치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3.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호르몬은 잠잘 때 회복됩니다. 밤 11시, 새벽 2시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엔 반드시 깊은 수면 상태여야 합니다. 늦은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자극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의 천적입니다. 불안하거나 분노를 억누르는 습관이 오래되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죠. 매일 5분만이라도 명상, 복식 호흡 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혈압, 심박, 호르몬 균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4. 성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이젠 나이도 있고 괜히 민망하다고 하시지만 사실 성생활은 혈관 호르몬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적당한 성적 자극은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활성화합니다. 단,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로 느껴질 정도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늘리고 감정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기능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 발기력 회복의 진짜 열쇠는 꾸준함입니다. 약이 며칠 만에 효과를 보듯 자연 회복은 시간이 걸리지만 더 오래 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5세 이 선생님은 매일 20분 운동, 규칙적인 식사, 7시간 수면 루틴을 3개월 유지한 결과 아침 발기가 돌아오고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하지 마세요. 몸은 관리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이 루틴을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발기력뿐 아니라 전신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젠 끝났다 하고 생각했다가 자신의 생활을 바꾸며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70세 김 선생님. 약 없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김 선생님은 10년 넘게 비아라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약이 없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검사 결과 혈관 탄력 저하와 복부 비만,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 한 가지, 꾸준한 하체 운동과 수면 관리.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20분 스쿼트와 7시간 수면을 지키셨죠. 3개월 후 아침 발기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엔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졌고 김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그는 지금도 매일 운동과 식습관을 기록하며 약보다 확실한 건 내 몸의 힘이네요.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65세 이 선생님. 아내와 대화하면서 더 좋아졌어요. 이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성생활 문제로 부부관계도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거리였죠. 그래서 저는 운동보다 먼저 대화부터 시작하자고 권했습니다. 매일 10분씩 산책하면서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 사그지 감량, 무엇보다 예전처럼 손을 잡고 웃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기력의 회복보다 관계의 회복이 먼저였던 사례입니다. 몸은 마음의 신호를 따라갑니다. 세 번째, 74세 박 선생님. 운동으로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심장질환으로 약물 복용 중이라 발기부전 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젠 남자로서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재활 개념의 운동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10분 스트레칭만으로도 숨이 찼지만 한 달 후엔 걷기 30분, 3달 후엔 하체 근력 운동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놀랍게도 4달째 되는 날, 요즘은 아침마다 몸이 반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죠.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감과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 몸은 관리하는 만큼 반응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60대, 70대에도 자연스러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분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회복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력 회복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기능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고 호르몬이 균형을 되찾으며 삶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전인적 변화가 시작되죠. 1. 몸의 회복. 순환이 살아나면 모든 게 달라진다. 발기력은 결국 혈류의 지표입니다. 혈관이 젊어지고 순환이 좋아지면 심장, 뇌, 근육까지 함께 활력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 루틴을 유지한 분들은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지고 피로가 줄며 식사 후 졸음이 덜하다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속의 산소 공급과 세포 에너지 대사가 회복된 신호입니다. 결국 발기력 회복은
전신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신의 회복. 자신감은 최고의 약. 발기부전으로 병원에 오시는 많은 남성분들은 기능 자체보다 자신감 상실, 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자신감이 회복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자기 몸을 믿게 되고 다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동기, 집중력, 긍정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도 의욕이 생기죠. 이런 변화를 겪은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나아지니 마음도 따라오네요. 삶의 관계의 회복, 다시 웃고 다시 대화하게 됩니다. 남성 건강이 회복되면 부부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성생활이 단절되면 대화도 줄고 서로의 감정이 멀어지지만 몸의 회복을 계기로 감정적 거리도 좁혀집니다. 한 68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내가 나를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같이 산책하고 같은 식단을 챙기며 웃게 됐습니다. 성기능이 단순한 남성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과 삶의 활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삶의 회복.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를 내리막길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기를 삶의 두 번째 전성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인생의 균형이 잡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체력과 자신감이 더해진다면 그 어떤 나이대보다 깊이 있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발기력의 회복은 그 자체로 인생의 활력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순간,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좋은 말이긴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하는 하루 루틴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기상 후 물 한 잔 플러스 햇빛 10분 혈관과 호르몬이 깨어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5분 허리 골반근 활성화. 아침 식사. 단백질 계란, or 두부 플러스 채소 플러스 과일 반쪽. 낮. 루틴. 점심 후 20-30분 빠른 걷기. 오후 피로할 때 단 음료 대신 물 플러스 견과 한 줌. 스트레스 받을 때는 3회 깊은 복식 호흡. 저녁 루틴. 저녁 6-7시 가벼운 식사, 과식 금지. 20분 하체 운동 스쿼트 10회 3세트 or 브릿지. TV 휴대폰은 10시 이후, OF 후 수면 호르몬 보호. 밤 11시 이전 취침. 7시간 숙면. 이 단순한 루틴을 3주만 지속해보세요. 몸이 반응하고 피로가 줄고 아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회복의 신호이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약이 아닌 생활의 힘, 꾸준한 습관의 힘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평생 건강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 이현무 의사는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